스몰캡 연구소 토마토 투자 자문의 김경원 운용역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어떤 기업 탐방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에 설립된 화장품 원료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랜드라는 기업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이런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 네. OEM, ODM 업체까지 해서 네. 정말 대단한 호황기를 지금 누리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기업 분위기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IR을 여의도에서 좀 했었는데, IR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근데 화장품 업체들이 워낙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IR 분위기는 모든 화장품 업체들이 IR 할 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 좀 이렇게 네. 보셔야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천연 기반해서 이제 천연 추출물을 기반한 원료, 특히나 미백이나 보습 등의 특화된 원료를 좀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화장품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는 추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00여 종의 원료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콜라겐이라던가 히알루론산도 최근에 필러 원료라고 해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콜라겐, 히알루로산 네. 다 천연 원료군요. 그렇죠. 네, 화장품이 워낙 요즘은 잘 나오는 데다가 네. 소비자들도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실 화학 제품이잖아요, 화장품이라는 것이. 그렇죠. 좀 더 내 피부에 좋은 걸 바르기 위해서 천연 원료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아요, 사실은. 직접 만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실 만큼. 네. 그만큼 관심이 높은데, 자, 이 기업을 통해서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또 어떤 성장성을 보일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랜드의 밸류에이션 보시죠. 밸류에이션은 전구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도 하나 주셨습니다. 네. 그 화장품 업체들을 전부 다 밸류에이션을 매기면 다 전구 하나밖에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평가를 받는 섹터들이고, 게다가 워낙 또 고성장을 또 하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섹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최근에 강한 바이오 섹터들이나 화장품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40배 이상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 41.6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방 업체 중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러한 기업들이 전방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한 30-40배 고평가를 좀 받고 있고, 원료 업체들 같은 경우 관련 피어 그룹이 대봉 LS라던가 KCI 이런 업체들도 한 20배에서 30배 정도의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40배 이상의 고평가에 전구 하나더라도 밸류에이션을 보다가는 주가를 놓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포인트를 맞춰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항목이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 나올까요? 보시죠. 바이오랜드 성장성은 전구 4개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네. 예. 높은 점수입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이제 SKC의 그룹에 편입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SKC 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용 가스, 그리고 세라믹을 영위를 하는, 어떻게 보면 화학업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근데 이제 2014년 12월 달에 SKC가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더 했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13.9%를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총 SKC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23.6%, 최대 주주로 바이오랜드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SKC가 바이오랜드를 왜 계속 사고 있나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은 약 300조 원의 시장입니다. 300조 원의 시장이고, 특히 SKC가 최근에 이제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핵심 소재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는 공표를 좀 하면서 그 일환으로 바이오랜드의 지분을 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SKC가 이 화장품 원료 사업을 하려고 하고,
화장품 전방 업체와 같이 화장품을 중국에서 런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C가요? 네. 근데 그 화학 업체들, 뭐 화장품 업체들의 그 기반 원료는 이제 화학물이 되겠는데 네. 그 화학물을 원료를 이제 바이오랜드를 통해서 공급을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장기 스토리를 좀 그려보면 되겠고, 그러면 화장품 중에서 다양한 화장품이 존재를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하나의 브랜드인 이제 이니스프리가 이제 제주 천연물을 추출을 네네. 해서 기반으로 화장품 원료를 대고 있는 게 바이오랜드가 지금 제주 공장에서 화장품 원료를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이제 천연물에 특화돼서 네. 원료를 납품한다면 바이오랜드가 전량 아마 납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그 기반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굉장한 프리미엄을 좀 얹어주고 있는 것이 바이오랜드다. 그래서 SKC 그룹 자체가 그룹 전반적인 차원에서 바이오 사업과 화학물 사업, 특히 화장품의 화학물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벤더로 등록돼서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게 보셔도 되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니스프리에 뭐 자연적인 원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그렇죠. 화산송이라든지 녹차 성분이라든지 그렇죠. 뭐 대표적인 성분 굉장히 많거든요. 동백꽃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네. SKC가 중국 쪽으로 공략하는 것은 직접 화장품 브랜드를 낸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SKC 그룹 자체가 화장품 원료 사업과 더불어서 화장품 사업과 더불어서 바이오 소재 사업을 같이 지금 하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뭐 바이오 원료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랜드가 생각해 보시면 화장품 쪽에서만 화학물 원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API라고 해서 이제 원료의약품 쪽에서도 원료를 좀 공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콜라겐이라는 게 이제 화장품에도 들어가지만 그렇죠.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의약품에도 들어갑니다. 콜라겐도 의약품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범위가 먹으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쓰면. 네. 그래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그리고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는 화장품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와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그 밑에 원료단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템 항목 보시죠. 바이오랜드 아이템에서는 역시 전국 4개가 떴습니다. 아이템도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천연 원료 얘기를 해봐야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니스프리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공장이 있는데 제주도의 천연물을 굉장히 좀 욕심을 내는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회사 측 알아본 바로는 뭐 로레알이나 이런 글로벌 대기업 있죠. 그러니까 뭐 샤넬이나 이런 업체들이 제주도의 순수한 천연 원료를 굉장히 네. 좀 쓰고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귀중한 우리의 섬입니다, 제주도.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원료를 네. 추출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네네. 하나가 이제 바이오랜드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고, 샤넬이나 로레알이 네. 바이오랜드로도 수주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원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납품하고 네. 있고, 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 ODM 업체들한테도 원료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는 로레알에는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원료를 대고 있고, 네. 그리고 샤넬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원료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한 것도 저는 굉장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ODM, 네. OEM 업체들이 뭐 성장을 하는 업체들 자체가 뭐 특정 고객사에 편중돼서 나가기보다는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에 지금 원료를 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강점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업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업황에서 바이오랜드 전국 4개를 얻었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가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춘 ODM 그렇죠. 업체로서 네. 앞으로 크게 성장한다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많은 네. 투자자분들도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역시 뭐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저는 좀 차별해서 이건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따져볼까 했는데 네. 비슷하게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이제 코스맥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2의 네.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맞아. 네, 진짜? 그만큼 네. 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중국 화장품이 인구가 거의 뭐 몇 억 명, 거의 3억 명에 달하는 인구인데 14억 명. 그렇죠. 14억 명인가요? 네, 13억을 넘어 14억까지 간다고 그렇죠. 보고 네, 있습니다. 13억, 네. 14억 명인데 네네. 여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화장을 안 한다고 합니다. 10분의 1도 안
네, 하실지 그렇죠. 몰라요. 10분의 1도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10분의 1이면 워낙 10%인데요. 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정확한 이제 수치는 산정을 할 수 없겠지만 네. 우리나라만큼 화장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ODM이나 OEM 원료를 대는 업체들, 생산을 대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네. 거기에다가 또 원료를 대고 있는 이제 바이오랜드 같은 것도 같이 연계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런 중국인들이 앞으로 화장품을 쓸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사실 중국 기업들이 우리 화장품 기업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미 명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이들 기업의 납품을 계속 이제 주고 있다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워낙 그 안정적인 매출에 플러스 글로벌 고객사들을 계속 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황을 뭐 매출과 이익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증설 계획은 없나요? 네, 증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중국 쪽의 해문 공장이 2014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가동률이 아마 2016년 가면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동을 중국 쪽에서 지금 2014년에 오픈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지금 공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에서 2016년 정도에 오픈이 돼서 가동이 될 예정이고 계속 공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과 연계돼서 지금 매출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 매출이 710억 나왔고요. 2014년도에 770억 그리고 2015년도 예상 실적이 한 86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18.5%를 찍었는데 2014년도에 20.9% 그리고 2015년도 예상이 22.6%까지 지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어느 하나 꺾이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실적을 좀 내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렌드와 리스크 보겠습니다. 바이오랜드의 트렌드는 화장품 원료와 이니스프리, 리스크는 밸류에이션. 자, 이 다른 원료나 ODM, OEM 업체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비슷한 업태면 사실 비교가 될 텐데 천연 원료를 하고 있다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천연 원료는 아니지만 홍삼 추출물로 이제 원료를 대고 있는 뭐 ACT라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회사들도 대략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을 매겨보면 거의 뭐 30-40배 정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밸류에이션이 이 종목이 더 싸니까 매수를 한다는 관점보다는 이 회사가 뭐를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어떤 중장기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인가가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들을 투자할 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5년 밸류에이션이 그 PR 기준으로 41.6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한 것은 2015년 지금 6월 달이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2016년 EPS를 적용을 했습니다. 2016년 EPS를 적용을 해서 2016년 EPS를 적용한 목표 주가는 42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6,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상승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상승 여력이 크지 않는데 제가 바이오랜드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조금 빠질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그리스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중기적으로 좀 매집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적정 주가는 46,000원에 PER 42배를 적용한 16년 EPS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입하는 요령이 필요하겠네요. 목표 주가는 46,000원까지 산정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몰캡 연구소 바이오랜드였습니다.